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M1 맥북 프로를 구매를 했는데요. M2 프로 아니에요? 아니요, M1 프로를 탑재한 맥북 프로가 맞습니다. 저는 심지어 더 좋은 사양의 M1 맥스를 탑재한 맥스튜디오도 가지고 있었는데 굳이 그걸 팔고 맥북 프로로 내려왔습니다. 이 M1 프로가 맥북 프로에 들어간 지 지금 1년 조금 넘었죠. 이제 M2 프로나 M2 맥스도 나온다 만다 뭐 몇 달 안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제가 왜 M1 프로를 탑재한 맥북 프로를 구매하게 됐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발열과 그 성능, 그 중간 지점을 찾기에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M1 맥북 에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성능을 적게 잡아먹는 작업의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영상 편집을 하고서 렌더링 할 때는 좀 느리다는 게 느껴졌어요. 파이널 컷을 사용하는 유저한테는 M1 맥북 에어 깡통으로도 4K 레이어를 한 두세 개 정도까지는 돌려서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도 파이널 컷을 한 두세 달 정도 강의를 끊고서 사용을 해봤지만 저에게 맞는 거는 바로 프리미어 프로구나 이렇게 느끼고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맥북 에어로도 4K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발열이 좀 올라오면서 스로틀링이 걸린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렌더링 속도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걸리고요. 렌더링의 경우에는 그냥 한 2-30분 걸리면 그냥 좀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타임라인에서 프리뷰 화면이 좀 끊기니까 요거는 좀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성능을 위해서면은 맥스튜디오 그대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성능을 위해서는 맥스튜디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맞긴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지금 이런 푸티지들, 바로 이런 영상들은 4K에 30프레임 그리고 8비트 영상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H264 포맷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용량의 4K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푸티지들이 두세 개 깔려있는 레이어에서는 M1 맥스에다가 64기가 램을 탑재한 이 맥스튜디오, 요거는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뭔가 테크충 같은 기질이 발동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고사양의 작업이라던가 이런 렌더링을 걸어놨는데 CPU를 확인해보니까 50% 2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 괜히 좀 괘씸한 느낌? 성능을 빡세게 못 쓰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맥스튜디오 가격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더 팔아버리고 이 맥북 프로로 좀 성능을 낮춰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플 실리콘이 처음 나오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거는 바로 프로그램 호환성이었죠. 그 중에서 다른 것들은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됐었는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 호환성이 좀 문제가 되었었어요. 제가 촬영을 하진 않았었지만 맥스튜디오와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고서 너무 불만족스러워가지고 스크립트를 이렇게 작성을 했었거든요. 애플 실리콘에서 작업이 이뤄진 지는 좀 됐지만 최적화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프리뷰가 끊깁니다. 소스는 4K에 30프레임이에요. 비트레이트도 60메가로 4K 중에서는 낮은 편이고요. 성능이 딸리기 때문에 프리뷰가 끊긴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건 최적화 때문인지 맥 OS의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리미어 프로는 맥 스튜디오랑 그렇게 지금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영상에서는 M1 되고 나서 프리미어도 안 끊긴다고 극찬하고 난리가 났는데 넌 뭔 소리냐,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게 한 번을 구동하고 나면은 잘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부를 클릭했다가 다시 타임라인에서 롤을 시킬 때, 이때 1초에서 2초 정도 대기 타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타임라인에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면은 끊김없이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돌아왔을 때 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어 프로 내에서도 효과창을 만졌다가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아온다던가 이럴 때 또 1-2초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이 많은 분들에게는 저처럼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맥스튜디오의 단점을 좀 부각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결국에는 찍지는 않았죠. 왜냐면 작업 OS를 바꾸는 것 자체는 적응의 문제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짧게 사용을 하고서 언급을 하게 되면은 좀 헛소리가 나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천천히 올리더라도 좀 장기 사용기로 올리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이게 체감상 벤투라 업데이트인지 아니면은 프리미어 프로의 업데이트인지 어떤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리미어 프로에 대한 호환성이 거의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기존에 맥스튜디오로 사용했을 때는 성능이 정말 충분히 넘쳐 흘러서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리뷰가 끊기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다른 유튜버 분이랑 이런 대화를 나눴을 때 옛날에는 확실히 끊겼는데, 심지어 그분은 FHD 푸티지를 썼는데도 끊겼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 이 호환성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결된 게 많이 보이니까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함에도 이 맥북 프로를 구매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굳이 맥 스튜디오에 있던 거를 팔아버리고 성능을 낮추면서 맥북 프로를 선택할 이유가 있었을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저는 사실 모니터에 크게 투자를 하진 않았어요. 예전에 갤럭시가 처음으로 QHD 화질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 배터리랑 이 주사율 120Hz를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알려드릴 정도로 저는 일정 수준의 화질만 된다면 그렇게 좀 까다롭진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니터들도 대부분은 좀 가성비 위주의 모니터들을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촬영할 때마다 좀 촬영물의 색감이 좀 달라진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제 영상에서 요거 좀 색깔이 너무 이상한데? 평소랑 좀 다른데? 요런 거를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중간중간 카메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설정이 좀 바뀐 것도 있지만 후반 작업에서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색감을 맞추는 데는 사실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튜버에게는 어느 정도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고 있을 만한 아이폰이나 갤럭시, 이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맞추는 게 유튜버의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이폰이랑 가장 색감을 쉽게 맞출 수 있는 디스플레이, 바로 맥북이죠.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미니 LED가 들어가면서 이 색감이 굉장히 좋아진 맥북 프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영상 전반적인 편집은 화면이 더 큰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서 하지만 최근에 색감을 잡을 때에는 작업창을 맥북 프로 쪽으로 넘겨서 색감을 확인하고 잡아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것도 좋은 이유 중에 하나였죠. 뭔가 맥 스튜디오는 이 본체만 딸랑온다라는 생각인데 맥북 프로의 경우는 맥 스튜디오에다가 화면까지도 탑재해서 주니까 굉장히 약간 덤으로 받은 느낌이 들어요. 영상 편집, 그 중에서도 이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고성능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인텔 칩셋이 들어간 노트북도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4K의 8비트 H264 정도의 포맷으로 된 거는 요즘 나오는 인텔 칩셋이 들어간 노트북도 한 뭐 두세 개 레이어 정도는 거뜬하게 돌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몇몇 편집은 i7 1260p에 아크 350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갤럭시 북 프로로 작업을 했었는데 모션 그래픽 정도는 넣지 않고 기본 디졸브 효과에다가 적당한 색감 정도 잡아주고 이렇게 사용을 할 때에는 충분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좀 신경이 쓰였던 거는 바로 소음이었어요. 팬 소음 때문에 중간중간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고성능도 뿜어주지만 저소음인 노트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게 바로 맥북 프로죠. 그래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맥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에도 이게 팬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걸 못 느꼈는데 맥북 프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출력을 걸어두고도 귀를 이렇게 가까이 대면은 약간 좀 팬이 돌아가긴 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는 있는데 그냥 이 정도 거리에서 사용할 때에는 팬 소음을 진짜 아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발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발열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 소음이 거의 안 느껴지니까 만족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맥북 에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연결 포트였어요. 그런데 이 맥북 프로에는 썬더볼트 단자 3개에다가 풀사이즈 HDMI 그리고 SD카드 리더기가 들어가 있죠. 저는 이 맥북 프로를 구매하면서 칼디짓의 썬더볼트 독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이러니까 SD카드 리더기가 2개잖아요. 그래서 촬영물을 2개 동시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파일을 옮기는 속도가 2배가 돼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현재 M2 칩셋이 나왔으니까 이제 몇 달 안 돼서 뭐 길게 잡아봐야 1년 안으로 M2 프로나 M2 맥스가 탑재된 맥북 프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되면 좀 배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저에게는 이 M1 프로를 탑재한 이 맥북 프로의 경우에도 정말 차고 넘치는 성능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능 때문에 눈 돌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건 M2 칩셋이 나오면서 가격이 훌쩍 뛰어버렸죠. M2 프로나 M2 맥스가 들어간 맥북 프로의 경우에는 이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M1 프로를 탑재한 맥북 프로가 굉장히 가성비 있게 느껴졌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 아래에 있는 쿠팡 링크를 통해서 할인을 받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거든요. 아마 애플에서 계속해서 맥북을 생산할 때 뭐 M1 계열, M2 계열 뭐 점점점 이렇게 나아가겠지만 아마 M1 시리즈가 맥북 계열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라인업이었다 이렇게 평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판매량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최신 맥북들을 완전히 할인을 딱 갑자기 때려버린다 이런 거를 제외하거든요.
맥북 에어를 사용하면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것 중 하나는 바로 두께였어요. 사실 맥북 에어도 무게가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13인치에다가 1.3kg니까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 치고는 조금 무거운 편? 중간에서 무거운 편 정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두께의 경우에는 양옆으로 가면서 점점 얇아지면서 디자인이 굉장히 예뻤는데 이 맥북 프로의 경우에는 각진 디자인으로 나와서 두께도 상당히 두껍게 느껴지고 무게도 1.4인치에 1.6kg 정도라서 좀 무거운 편이에요. 데일리 휴대용 노트북을 찾았더라면 맥북 에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겠지만 저는 외부에 가지고 나가더라도 정말 가끔 가다가 들고 나가고 1.6kg 정도면 그래도 감안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스피커가 굉장히 좋다는 거, 이것도 알고 샀고, 그렇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구매 포인트 요소는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장 스피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그냥 음악을 즐길 때에도 어차피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피커를 들어봤을 때 정말 좋긴 하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만 원 내외 정도의 블루투스 스피커보다 좋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스피커가 좋다는 노트북들 중에서도 맥북 프로가 진짜 원탑이긴 하다,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저의 사용 목적으로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부합하는 노트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모두한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용하면서 비교적 고성능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맞는 노트북이었어요. 거기에 화면 색감이라던가 이 성능 대비해서 무게감, 이런 것도 구매 포인트에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조금 더 범용적인 용도라던가 영상 편집 중에서도 이 프리미어 프로를 좀 가성비로 쓰고 싶다, 내가 평소에 촬영하는 영상은 뭐 일반적인 유튜브 수준 FHD라던가 4K 중에서도 30프레임 H264의 8비트 정도다, 그 정도의 영상을 가성비 있게 편집하고 싶다, 이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인텔 노트북을 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기준과 비슷한 목적의 노트북을 찾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파이널 컷을 사용한다면 제가 만족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만족감이 더 크실 거예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맥북 초기 세팅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